얼마 전 리플 소송을 꾸준히 추적해온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는 내년이죠. 2023년 3월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소식에 힘을 실어줄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전 미국 하원 의원 후보로부터 2개월 후에 소송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인데요. 이 인물의 트위터로 넘어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윗을 보게 되면 데이비드 곡슈타인이라는 인물이 트윗을 남겼는데 리플이 SEC를 상대로 한 이 사건에서 승소하는지 여부를 알기까지는 아마 2달이 걸릴 것이다 라고 남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댓글들을 보게 되면 한국 커뮤니티와 이제 반응이 비슷한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한파 속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 그리고 특히나 요즘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뭐니 해도 몸 건강 가장 최우선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별 의미가 없어지죠. 이 건강을 먼저 챙기시길 바라면서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17,000달러 선을 좀 지켜주다가 하락을 하고 있죠. 이제 전날 대비 0.42% 상승한 16,778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1.12% 상승한 1,19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는 0.45% 하락한 0.35달러, 8위의 도시코인은 3%가량 상승한 0.07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7%, 18%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60%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롱 포지션이 52%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17,000달러 선을 지켜주다가 며칠 전부터 하락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얼마 전 이루어진 FOMC에서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 자산 시장이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히려 11월 FTX 사태와 이번에 나온 바이낸스의 퍼드,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이 모든 것이 비트코인의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MVRV 온체인 지표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나 고평가 혹은 저평가되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비트코인 MVRV 지표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과대평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추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온체인 지표의 경우는 현재 코인의 상황을 유추하는데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 이 지표는 지난 6월까지만 나타낸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즉 루나 사태 직후이죠. 여기 왼쪽 Y축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0.5 그리고 끝에는 7까지 이제 적혀 있는데, 통상의 이 수치가 1 이하라면 저평가, 3.7 이상이면 고평가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기 지금 쳐져 있는 라인, 노란색 라인은 MVRV 1을 기준으로 이제 그어봤는데, 이 루나 사태 이후에 MVRV 지표가 1 이하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1 이하로 떨어졌던 때는 2020년 초 코로나19가 발생했던 때, 그리고 2019년 1월 코인 시장의 대규모 항복 이후 이제 최초로 6월 MVRV 지표가 1 이하로 내려간 것이죠. 이제 이러한 지표는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이 약세장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개인 투자자와 장기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간의 항복 단계가 끝나가고 있음을 암시하게 됩니다. 이들의 항복이 끝난다면 비트코인 시장에는 이제 새로운 강세 사이클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통상 예상을 하는데요. 이 코인 시장에서 말하는 항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급하게 매도하는 시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크립토 퀀트에서 실시간 MVRV 지표를 보면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크립토 퀀트의 MVRV 온체인 데이터 실시간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 여기 사진에서 보신 이제 사진 자료를 통해 본 6월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계속 하락을 하게 되죠. 이후에 다시금 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11월 갑자기 FTX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6월보다 훨씬 더 하락을 하게 되고 이제 조금 상승을 하는 듯 하지만 이번에는 바이낸스 퍼드와 제롬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다시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MVRV는 당연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여기 보시면 2023년 이 3월 코로나 쇼크 그리고 지난 5월 루나 사태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이 비트코인의 중단기적인 가격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통된 의견들이 분명히 현 시점 비트코인의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추가적으로 채굴자들의 물량, 참여율 그리고 채굴 난이도, 퓨얼 멀티플 지수들을 보게 되면 추가 하락도 가능하지만 현재 16,000달러, 15,800달러에 본 적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지선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발바닥이 아니라 이제 무릎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격대가 매수하기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빗썸과 트래블롤이 연동된 이 빙엑스 거래소에서 아룬 지표를 통해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 곳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박스가 쳐져 있는 것이 아룬 보조 지표를 띄워 놓은 것인데요. 이제 오늘 오후 1시 캡처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보통 이 아룬 차트의 경우는 14일로 지정을 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제 사용하시는 투자자 분들마다 9일, 길게는 25일로 놓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기준에서 사용을 해 보았을 때 9일로 놓고 사용하면 신호가 너무 많이 보여서 정상적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웠고 25일 기준 지표는 신호가 너무 느렸습니다. 다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룬 지표에 빨간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 지표의 경우는 보이는 것보다 보는 것이 이제 좀 간단한데요. 이 주황색 차트가 위에 있으면 중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파란색 차트가 위에 있으면 하락 추세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겹쳐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게 되면은 1번 쪽을 보았을 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크로스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이 파란색이 겹쳐지며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매도의 신호로 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빨간색이 크로스하면서 올라가면 매수의 신호로 보게 되는데요. 이번에서도 보시면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겹쳐지며 올라가면 하락을 하고 빨간색이 겹쳐지면서 올라가면 상승을 하게 되죠. 최근 온체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들 보조 지표는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이제 100% 맞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복수의 데이터를 통해서 중단기적인 가격 흐름들을 읽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FTX 사태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더 벌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의 가격대는 충분하게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7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긍정적인 소식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얼마 전 리플 소송을 꾸준히 추적해온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는 내년이죠. 2023년 3월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소식에 힘을 실어줄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전 미국 하원 의원 후보로부터 2개월 후에 소송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인데요. 이 인물의 트위터로 함께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윗을 보게 되면은 데이비드 곡슈타인이라는 인물이 트윗을 하나 남겼는데 이 리플이 SEC를 상대로 한 이 사건에서 승소하는지 여부를 알기까지는 아마도 2달이 걸릴 것이다 라고 남기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댓글들을 보게 되면은 한국 커뮤니티와 반응이 비슷합니다. 이 소송이 2개월 안에 끝날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2달이 아니라 2년 넘게 걸릴 것이다. XRP는 끝났다라고 조롱하는 내용들도 적혀 있는데요. 역시 사람 사는 데는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데이비드 곡슈타인의 경우는 과거부터 XRP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9월 곡슈타인의 경우는 이 XRP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단단하며 인내심과 존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XRP 대표 커뮤니티이죠. 이 알미에게 하게 됩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과거부터 언제 끝날 것이다, 이때 끝날 것이다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라는 이 소송의 종결이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되게 될지 이제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09년 이후 시장은 재정을 엄청나게 확장해 왔습니다. 이제 경제 위기는 언제나 기회로 연결이 되었죠.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모두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러하였죠. 이 당시에는 무엇을 투자하든 성과가 의미 있는 수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더더욱 그러하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9년 당시 TV에서 아파트를 지금 사도 되는가를 가지고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사이클이 생각보다 긴 주기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버는 시기에는 늘 영웅과 승자가 돋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웅은 워렌 버핏이나 하워드 막스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이 승자는 이런 장 상황에서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얼핏 보면은 이 투자의 번영기에는 영웅과 승자가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때 대중들이 가장 많이 시장으로 달려들게 되죠. 그리고 투자의 붐이 일고 시장은 마지막 상승을 향해 화려하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붕괴되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 생각보다 많은 승자들이 위기에서 쓰러지게 되죠. 이제 막대한 자본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던 이 레버리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위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반면 영웅들은 위기가 올 것을 늘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사이클로 인식하고 기회가 올 때 확실하게 투자하며 기회가 없다고 생각할 때 시장에서 발을 빼죠. 이 승자들의 비극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이 시장을 제대로 꿰뚫어보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오버하게 되어 있고 교만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웅은 이러한 승자의 비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흔히 돈이 많으면 누구든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망할 사람이 돈을 가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이 생각과 행동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투자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누구든 전문가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죠. 이제 내가 특정 사이클에서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이클적으로 기회를 잘 탄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100% 재능으로만 돈을 버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타이밍이 반드시 맞아야 하죠. 이 자신이든 타인이든 누군가 큰 돈을 벌었을 때 그 사람을 추앙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참 힘든 시간들이 현재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장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매수의 시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매형상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을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